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러닝 운영 관리사 실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챕터 6이고요. 이러닝 운영 학습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습 환경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PC 모바일 학습 환경, 학습자 학습 환경 분석 및 질문 대응에 대한 내용, 학습자 PC 및 모바일 학습 환경에서 원격 지원에 대한 내용, 원격 지원 과정에 있어서 문제 상황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러닝 운영 학습 활동 지원한 내용 중에서 학습 환경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PC 및 모바일 학습 환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습자가 이러닝 컨텐츠에 원활하게 접근을 하고 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환경적 요소를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PC 환경에서 무엇을 점검을 해야 될까라는 걸 살펴보면은요. 이제 웹 브라우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요 웹 브라우저에서 잘 작동을 하게 되는데 한 번 더 특정한 웹 브라우저에서의 호환성을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요. 또 운영 체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 윈도우즈라든지 맥, 리눅스 이런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이제 동작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브라우저 플러그인 및 설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필요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자에게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모바일 학습 환경에서 이제 점검할 내용은 무엇일까?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호환성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네, 다양한 화면 크기와 해상도에 대한 대응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데스크탑에서는 이제 화면이 큼지막하니까 버튼의 크기라든지 그런 걸 이제 잘 보이지만 그게 상대적인 크기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모바일 환경에서. 네, 그런 경우 버튼의 크기가 적당한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바일에서는 터치라든지 제스처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이제 사용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용법을 안내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면은 이러닝 학습 환경을 점검을 할 때는 기기 환경에 대한 게 있겠지만 또 특별히 네트워크 연결 상태라든지 최신 소프트웨어 및 브라우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기에 대한 성능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최소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면은 이제 미리 안내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 우리는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영상을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해주고 또 최신 버전의 운영 체제, 또 보안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할 걸 권장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업데이트 하세요라는 안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강좌에 있어서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기 성능을 갖췄는지 확인을 해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권장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학습자 학습 환경 분석에 있어서 살펴보면은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에 대한 확립이에요. 자, 학습자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죠. 네, 그것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하자. 그래서 같은 질문을 여러 학생들한테 받는 경우에 그러한 FAQ가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면 또 학습자들의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 학습 가이드 및 튜토리얼이다. 그래서 사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 또 튜토리얼을 제공을 해서 좀 사용하기 불편해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초기에 진입 장벽을 낮추자라는 겁니다. 자, 학습자의 질문 및 요청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자주 묻는 FAQ 학습 가이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자. 그리고 채팅,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관적인 UI, UX를 제공을 하자. 그리고 학습자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컨텐츠를 개선을 해서 컨텐츠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포럼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학습자 간 소통을 지원을 하자. 그래서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지금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실시간 지원 및 피드백 반영인데요. 표에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면 실시간 지원. 내가 막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빨리 대답을 얻고 싶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학습자들이 이런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학습자의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습자들이 이제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수집을 해서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자라는 겁니다. 자,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 제공인데요. UI, UX에 대한 디자인. 그래서 학습자가 플랫폼을 일단 쉽게 이해가 되어야 되겠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를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습 컨텐츠의 질 향상입니다. 학습자에 대한 요구, 피드백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질을 개선하도록 하고요. 자, 커뮤니티 및 상호 학습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자, 학습자 간 소통, 정보 공유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나 또는 포럼을 운영해 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학습자 PC 및 모바일 학습 환경 원격 지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학습자가 원격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원격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말을 합니다. 자, 원격 지원하는 도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의 PC, 모바일 기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기기를 직접 접속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격 접속이죠. 그래서 이제 조작을 직접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가 뭐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는데 서로 이제 말로 하다 보면 이제 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기술자가 원격 접속을 통해서 하게 되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원격 데스크탑 소프트웨어에 팀뷰어가 있고 또 학습자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채팅, 비디오, 전화 이런 것과 같이 활용해 가지고 학습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원격 지원에 있어서 이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자, 원격 지원, 원격 데스크탑에 대한 지원인데요. 물론 학습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PC에 접속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법. 자, 온라인 채팅이나 쪽지를 통해 가지고 학습자의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가 있겠고, 학습 환경이니까요. 그 다음에 학습자 간 질문, 공유가 가능하도록 채팅이나 토론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원격 학습 도구를 활용을 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공지사항이라든지 FAQ로 안내할 수가 있어요. 자, 원격 지원 과정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 또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연결상의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을 하고 또 와이파이 잘 잡혀져 있는지 사용법을 안내해 주면 되고요. 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기기라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세요. 라는 안내, 그리고 원격 기술 지원을 제공을 해주고, 보안 및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접속하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 수칙, 이러한 안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다. 그러면 원격 도구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용자가 미숙해서 나타난 상황에 있어서는 적절한 가이드와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원격 지원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습자에게 이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격 지원 받는 방법을 해가지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를 하자. 원격 지원 진행 시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격 지원 요청을 하는데 전화 등을 통해서 병행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동영상 강좌가 수강이 안 돼요. 라는 경우 서버에 트래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특히나 뭐 개강 오픈하는 날,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버퍼링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이제 오류를 파악해 볼 이제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학습창이 자동으로 닫혀버려요. 그런 경우 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 자, 학습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학습 환경을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혹시나 LMS에 오류는 없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웹사이트 자체가 접속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도메인의 문제, 트래픽의 문제 이런 경우에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기술 지원팀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로그인이 안 돼요. 그러면 로그인 기능 오류, 또 인증서 만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러면 학습자의 실수인가, 또 시스템의 오류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의 오류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기술 지원팀과 협의를 해서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챕터 6의 이러닝 운영 학습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학습 환경 지원에 있어서 PC 모바일 학습 환경 확인, 학습자 학습 환경 분석 및 질문 대응, 학습 PC 및 모바일 학습 환경 원격 지원, 원격 지원 과정에 있어서 문제 상황 분석, 대응 방안 수립,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